뉴욕시 공립학생이 최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구금돼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학비자 및 교환비자 등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SNS 심사를 의무화해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 등을 비판한 사람들의 비자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 저지에 나섰으나 연방법원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연방정부 명령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매주 평균 35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20세 뉴욕시 공립학생이 최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구금돼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지난 21일 베네수엘라 출신 뉴욕시 공립학생 딜런 로페즈를 구금했습니다. 이 학생은 맨해튼 이민법원에 의무적으로 출석했다가 법원 로비에서 구금됐다고 국토안보부는 확인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망명 신청자 중 하나로 이날 법원에서 망명 신청을 기각당하자 단속 요원들로부터 체포된 것입니다. 로페즈는 브롱스 소재 앨리스 프랩 아카데미 재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로페즈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다며 그를 신속하게 추방시킬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은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사가 추방 재판을 종결하면 이민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곧바로 구금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요원들은 지난주부터 미 전역 내 이민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특정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교에서 구금된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해 자신은 대답할 것이 없고 모든 질문을 연방이민 당국에 질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미국이 유학비자 및 교환비자 등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SNS 심사를 의무화해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 등을 비판한 사람들의 비자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유학비자 신청자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고 해당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일단 전 세계 공관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 전문에서 비자 신청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와 사상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하달될 때까지 영사부서는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규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일정 예약이 중단된 비자는 학생 비자인 F, 직업훈련 비자인 M, 교환 비자인 J 비자이며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생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및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 유학생들의 SNS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해서 미국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비자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권이므로 우리는 이를 심사해서 취소 요건에 해당할 시 취소할 것이다. 미국에 손님으로 와서 미국의 고등교육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의 비자는 앞으로도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가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중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테러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 등이 목표인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살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무부의 유학 및 교환 비자 SNS 심사 의무화 지시로 실제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 학생 비자 신규 인터뷰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가을학기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던 학생들은 주한미국 대사관 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터뷰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가능한 날짜가 전혀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희망자는 자신들의 정보를 입력한 뒤 인터뷰 가능 날짜를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날짜 선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신규 인터뷰 예약이 중단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즉,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학생 비자 신청자 등의 SNS 심사 준비를 위해 신규 인터뷰 예약 중단 지시를 내림에 따라 주한미국 대사관도 곧바로 기존 승인된 인터뷰 외에 신규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가을 학기 미국 대학 등의 입학을 목표로 유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인터뷰를 마치더라도 비자 승인 및 발급에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을 학기 입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생뿐 아니라 직업훈련, 교환 비자 등을 준비 중인 사람들도 당분간 미국 비자 발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유학생 및 교환 비자 등이 중단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한인 경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인 경제의 일정 부분은 신규 이민과 신규 유학생이 계속 공급돼야 돌아가는 체제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직격탄을 맞고 그 여파가 서서히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 저지에 나섰으나 연방법원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연방정부 명령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어제 연방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를 막아달라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교통부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되도록 해달라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가 뉴요커들의 맨해튼 접근권 등을 제한하고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교통혼잡세 부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면 철회했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승인을 번복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법원이 교통혼잡세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시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 연방정부의 방침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지난 1월 5일부터 실시됐으며 낮 시간에 승용차 한 대당 $9를 징수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약 $5억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전역에서 매주 평균 35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X에 올린 글과 동영상에서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발표에 함께 출연한 연방식품의약청의 마틴 마카리 청장도 건강한 어린이들이 이 백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권고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와 임산부가 이전처럼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매주 평균 약 35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에 카지노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주하원에 이어 주상원에서도 27일 플러싱 카지노 개발 예정지인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법안을 찬성 54, 반대 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뉴욕시 공원 부지로 지정된 시티필드 주차장을 카지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은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공원 및 기타 인프라 개선에 $10억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헨이 추진 중인 메트로폴리탄 파크 개발 계획은
카지노 업자 하드락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80억 달러를 투입, 대형 카지노와 호텔, 상가와 공원 등 대규모 위락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 법안이 뉴욕 주의회를 통과하며 이제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는 카지노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게임위원회는 내달 27일까지 카지노 면허 신청을 받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매년 2차례 펼쳐지는 맨해튼 엔지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7월에 각각 2차례씩 관측될 예정입니다. 맨해튼 엔지는 뉴욕 맨해튼의 늘어선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지면서 붉은빛 태양과 도심 거리와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는 천문현상입니다. 이는 1년 중 단 2번만 볼 수 있는 해가 지는 순간 맨해튼 전역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진귀한 풍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첫 번째 맨해튼 엔지는 오늘 오후 8시 13분, 그리고 내일 오후 8시 12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맨해튼 엔지는 7월 11일 오후 8시 20분, 7월 12일 오후 8시 22분에 각각 나타날 전망입니다. 관측 명소로는 맨해튼의 14번가, 23번가, 34번가, 42번가, 57번가 등 맨해튼의 주요 동서거리들이 추천되며 이외에도 튜더시티 육교와 퀸즈의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파크 등도 인기 있는 촬영지로 꼽힙니다. 맨해튼 엔지 관측과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몰 한두 시간 전에 자리를 잡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돼서 실망이다. 이 법안이 정부 효율부가 추진하는 적자 감축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내 개인적 의견이라며 이 법안이 국민들에게 감세 혜택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정부의 부담을 더 크게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비판은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며 가장 강도 높은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된 법안으로 연방정부 예산안에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추가한 법안으로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인 지난 2017년 제정한 감세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다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세로 인한 연방정부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감세가 재정 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이 만약 연방상원을 통과,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국 국가부채는 향후 10년간 3조 3천억 달러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해 보유 관세를 부과하자 그동안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해온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 11개 국가의 미국 주식과 채권 순투자액이 7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1997년 아시아 지역의 외환 위기 이후 미국 투자액이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본이 1조 7,92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이 1조 1,150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만과 홍콩이 각각 3, 4위를 기록했고 한국이 3,400억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4년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3,540억 달러로 연도별 투자액 중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의 미국 투자는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이후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내다 팔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으로 유입된 아시아 국가의 돈은 680억 달러로 이는 아시아 국가의 대미 무역 흑자의 1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상황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의 무역 흑자를 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관세 부과 때문에 이익이 줄고 결국 대미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 부과로 이들 국가의 흑자가 줄어들 것은 분명한 만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 감소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 캐나다가 동참 가능성을 밝히자 만약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주가 되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합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이 제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합병된 골든돔 무상 제공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의 멋진 골든돔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만약 그들이 계속 별도 국가로 남아있는다면 캐나다는 610억 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주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건설에 1,7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의회 예산국은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추산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며 미국 부담액이 늘어나면 캐나다에 대한 청구액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는 지난 21일 캐나다는 투자 협력을 통해 골든벨을 완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골든돔은 현재 우리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51번째 주 편입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캐나다를 방문,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찰스 3세는 어제 영국 국왕으로는 48년 만에 캐나다 의회 개원식에 참석, 이른바 왕좌의 연설을 통해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캐나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찰스 3세는 캐나다는 오늘날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법치주의, 자결권과 자유는 캐나다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며 정부가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가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캐나다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개방적 글로벌 무역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동반자 국가와 캐나다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는 많은 캐나다인이 급격히 변하는 정세에 대해 불안과 걱정을 느낀다. 근본적인 변화는 항상 불안감을 동반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올 때마다 캐나다의 일부가 조금씩 더 내 혈관 속으로 스며들면서 곧바로 내 마음에 전달된다. 캐나다는 선한 세력으로서 그 행동과 가치관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왕좌의 연설이란 영국 국왕이 의회 개원을 알리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영국 국왕의 의회 연설인 킹스 스피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찰스 3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동안 1957년과 1977년 왕좌의 연설을 했으며 이번 연설은 48년 만에 영국 국왕의 연설입니다. 뉴저지 애틀랜틱시티 소재 보르가타 호텔 카지노 앤스파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혁신적으로 변화한 게임 공간과 다이닝을 선보였습니다. 럭셔리 카지노의 상징인 보르가타 호텔 카지노 앤스파는 지난 22일 리본 커팅 행사를 열고 최고 수준의 아시안 게임장, 고품격 바와 우아한 프라이빗 게임 살롱 등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에 위치한 보르가타가 선보인 신규 게임 플로어는 25,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51개의 테이블과 5개의 프라이빗 게임 살롱, 아시안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니클라스 리터스트롬 사장, 게리 뮤시크 비지트 애틀랜틱시티 대표, 트래비스 트루옹 아시안 마케팅 부사장은 한인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편의시설로 다시 한번 애틀랜틱시티 최고의 고품격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서 아시아의 감성을 담은 럭셔리 게임 플로어를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We saw an opportunity to create something really unique. And we took 25,000 square foot of casino space and we created this oasis, a casino within a casino. And I think our loyal customers and our team members that work here couldn't be more excited about what we're going to see here. Just from looking at it alone, it is probably the grandest and most premier location in Atlantic City for guests to come in and enjoy. And that's what we're looking to convey to the guests. Our team of hosts, we're going to reach out, communicate with the guests, and try to invite them and have them enjoy. We want this to be their preferred destination moving forward.
특히 라스베가스 벨라지오에서 사랑받는 다이닝 컨셉인 누들스가 새롭게 단장한 보르가타의 핵심입니다. 누들스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아시아 나라에서 유명한 수제면, 바베큐, 해산물, 딤섬, 채소 등의 요리들을 선사합니다. Yeah, we serve all course. We have a little of everything in each country, like Japan, Korea. We have oxtail soup from Korea. So we add it up and we kick it up a little notch, kind of menu a little bit between upscale and all different prices. So. 또 카지노 플로어의 활기찬 중심지로 재탄생한 고품격 바도 공개했습니다. 보르가타 호텔 카지노 앤 스파는 MGM 리조트의 럭셔리 명소이자 선도적 카지노 리조트로 동부 지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3일 뉴저지 상록회가 상록회관에서 제4회 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하며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악화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5월 들어 크게 개선,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도 정보 싱크탱크 소속 경제학자가 인도의 국내 총생산이 연내 일본을 넘어서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0.3% 증가해 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누리집을 통해 북한 쪽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역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 국가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2자릿수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볼보 자동차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 세계 인력의 약 7%를 감원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가 1,000명의 컨설턴트를 포함해 약 3,0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플라스틱 식기류를 넣으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 위험이 커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